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기본 도형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는 유클리드의 5가지 공리, 증명하지 않고도 맞다, 참이다라고 인정하는 문장들이었죠. 그게 5가지가 있었고, 이번에는 기본 도형에 대해서 정의할 거예요. 삼각형, 사각형, 그리고 원. 이렇게 3개 도형에 대해서 정의를 할 건데, 정의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면, 어떤 사물 또는 물건 또는 개념을 알아듣기 쉽고 그리고 이미지가 연상이 되면서 정확하게 표현한 것, 그거를 정의라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의가 삼각형이에요. 삼, 세 개란 뜻이고 각이란 뜻이고 형은 도형이란 뜻이죠. 각이 세 개가 있는 도형. 딱 그러면 모양은 어찌되었든 상관없이 뾰족한 게 세 개가 있는 이러한 도형이 연상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이미지로 딱 사람들한테 기억이 될 수 있게 만드는 문장, 그거를 정의라고 하는데, 잘된 정의는 이렇게 이미지까지 연상되는 게 좋아요. 삼각형을 중학교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는 세 개의 각을 가진 이 평면 도형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정확하게 정의를 하면 아주 이상한 말로 표현을 합니다. 무슨 패곡선이니 어쩌니 뭐 이렇게 표현까지 하는데, 그거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중고등학교 수준에서 삼각형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미지로 연상이 되면서 그리고 일정 수준의 정확도를 갖추고만 있으면 우리는 정의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 정의는 가장 대표적인 의미인 거고, 요 의미를 점점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 그게 정리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제가 여기 보시면 이등변 삼각형의 예를 들었죠. 정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그러면 우리 이미지가 딱 떠오르잖아요. 이렇게 길이가 똑같고 이렇게 그려진 삼각형. 그러면 충분히 이거는 잘된 정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요 삼각형을, 요 이등변 삼각형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밑변으로 이렇게 내리면 이게 수직이 되고 요 변이 이등분 된다. 요게 성질이거든요. 이 성질을 우리는 이 성질 중에서 참인 성질을 우리는 정리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근데 중학교 수준에서는 그냥 도형의 성질이라고 아시면 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정리라는 말을 쓸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자, 여기 삼각형에 대해서는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등변 삼각형은 뭐 다 아니까 넘어가시고, 아까 앞에서 했으니까 정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동일한 삼각형이에요. 근데 요거를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답니다. 바로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삼각형도 정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뭐 세 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고 정의를 할 건지, 세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삼각형이라고 정의를 할 건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의라고 하는 게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전 챕터에서 호도법 얘기할 때 각도를 재는 방법이 60분법으로 30도, 60도, 90도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도 있고, 호의 길이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물을 정리할 때 그 사물을 정의하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혜인이네 집에는 세 자매예요. 그러니까 여동생이 2명 더 있어요. 그러면 노혜인이라고 하는 그 친구를,
금옥중학교 3학년 몇 반 몇 번이라고도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노씨 자매 중 첫째라고 정의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표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건 알아두시면 좋고, 뭐 모르셔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세 각 중에서 삼각형의 세 내각 중에서 한 각의 크기가 90도인 삼각형을 직각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삼각형은 전체 세 각의 합이 180도니까 나머지 두 각의 합은 직각이 아닌 나머지 두 각의 합도 90도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직각삼각형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여러분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증명도 하고요. 이 책에서도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인데 예각삼각형하고 둔각삼각형은 정의를 보시면 두 개의 차이를 잘 파악할 수 있으면 좋아요. 예각삼각형은 세 각이 모두 90도 미만이고 둔각삼각형은 세 각 중 한 각이 90도보다 큰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둔각삼각형에서 세 각 중에 두 각이 모두 90도보다 클 수 있나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라는 걸 앞에서 증명했잖아요. 그러니까 삼각형이면 세 내각은 180도여야 돼요. 그런데 두 각이 모두 90도보다 크다 그러면 180도를 넘어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둔각 삼각형은 각 세 각 중에서 각 하나가 90도 이상인 90도보다 큰 삼각형을 의미하고 예각 삼각형은 모두 다 90도 미만인 삼각형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실습 있죠. 이 실습은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돼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직접 시험 문제에도 많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뒤에 썼지만 여기 각 조건이 있고 여기에 변의 조건이 있죠. 이 두 개를 서로 바꿔가면서도 정의를 꼭 해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이건 직접 해봐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하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해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제 목표예요. 진짜 이해하는 거는 조카님들 너희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각형. 사각형은 이제 4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도형, 이게 가장 기본적인 도형이에요. 기본적인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변과 각, 요 조건을 가지고 사다리꼴로 만들 수도 있고 등변 사다리꼴도 할 수 있고 평행사변형, 직각사각형, 마름모, 정사각형으로 점점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사다리꼴은 요거죠. 그래서 요거랑 요거가 평행한 거. 그래서 이거를 표현할 때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근데 요 표현에 함정이 하나 있거든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라고 하면 그러면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은 사다리꼴인가요? 아닌가요? 사다리꼴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다리꼴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평행사변형은 이렇게 평행하고 이렇게 평행하다고 봐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바꿔야겠다. 이걸 바꿔서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그려 놓으면 이 평행사변형은 한 변은 서로 평행하죠. 그러면 사다리꼴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머지 두 변도 서로 평행하니까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예요. 요 관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 얘기는 두 쌍의 대변이 모두 평행한 사각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성질 들어가 있죠. 요 성질은
요 화면이 바뀌었네. 요 성질은 잘 보세요. 여기에 있는 이 성질 요거 있죠. 요게 평행선 공리와 100% 일치합니다. 아까 뭐라 그랬냐면 사다리꼴은 두 변이 평행하다고 했죠. 요거랑 요거가 평행해요. 그러면 요걸 직선으로 이렇게 연장을 해놓고 보면 요 각이랑 요 각이 서로 평행한 거죠. 왜냐하면 이 각하고 이 각이 동위각이에요. 그리고 평행하다 그랬으니까 같죠. 그러면 요거를 세모라고 표현을 하면 요 세모와 요 세모도 동위각이에요. 근데 직선이죠. 180도. 그러니까 이 두 각의 합은 180도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평행선 공리예요, 그냥. 그 다음에 사다리꼴에서 조금 특이한 게 바로 등변 사다리꼴입니다.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게 의미가 뭐냐면 아까 한 쌍의 대변은 평행, 요까지는 일반적인 사다리꼴이죠. 근데 다른 한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 사다리꼴. 이렇게 평행한데 요 두 개의 길이가 같으면 요 길이가 같으면 요거를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합니다. 요 등변 사다리꼴은 당연히 두 대각선의 길이가 동일하다인데 요 성질들은 전부 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습으로 증명을 하게 됩니다. 자, 평행사변형은 아까 말한 것처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거예요. 각각 평행. 요거와 요거 평행, 요거와 요거가 평행. 직각사각형도 얘도 평행, 얘도 평행이에요. 심지어는 마름모도 얘가 평행, 얘가 평행. 그래서 평행사변형은 대개 얘는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직각사각형이 되기도 하고 마름모가 되기도 하고 정사각형도 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를 조건을 추가를 하면 이렇게 직사각형이 될 수도 마름모가 될 수도 정사각형이 될 수도 있는 아주 특별한 도형이 평행사변형이에요. 그래서 매우 많은 성질을 가지고 있고 나중에 따로 배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라고 하는 걸 할 텐데 원은 얘가 중심이고 부채꼴과 호와 현은 요거에 대한 파생 도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복습하는 개념으로 저의 강의를 보셔야지 제 강의를 보고 이해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좀 안 좋은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려요. 자, 원은 아까 했어요. 어떤 한 점, 이것을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로 둘러싸인 도형,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평면 도형이라고까지 하면 더 좋긴 해요. 뭐 지금 꼭 필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성질 중에 하나는 원위의 두 점을 이은 선분 중에서 중심을 지나는 선분이 가장 길다. 이거를 우리는 지름이라 그러고 요거를 나눈 거를 반지름이라 그래요. 반으로 나눈 걸 반지름이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입니다. 자, 여기서 삼촌이 강조하고 싶은 건 요 결정 공식과 결정 조건인데 더 중요한 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왜냐하면 어떤 원을 만들 때 꼭 필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바로 결정 조건이고 그거를 어떻게 만드냐가 결정 공식에 나오는 건데 결정 조건이 요 R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시면 원의 넓이에 여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원의 넓이를 결정하는 거는 오로지 누구다? R이다. 근데 이 R이 그냥 R이 아니고 R 제곱으로 나타난다. 라는 게 여기 결정 공식인 거예요. 자, 원주를 예를 들어 봅시다. 원주라고 하는 건 이렇게 원을 그렸을 때 요 둘레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원의 둘레의 길이를
하는데 우리는 이게 우리가 2파이r인 거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요거 증명은 꽤 어렵습니다. 고등학교 한 3학년쯤 돼야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 2파이r이라고 하는 요 공식을 해석을 하면 2배의 파이의 r이에요. 근데 파이는 3.141592라고 하는 숫자예요. 숫자. 무리수. 그러면 얘는 숫자니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2하고 r만 남는데 2하고 r 그리고 파이라고 이렇게 갖다 쓰면 이 r은 지름이 되고요. 파이는 원주율이라고 하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2파이r이라고 외울 수도 있고 파이 곱하기 지름이라고 외울 수도 있어요. 또는 반지름의 2배 곱하기 파이라고 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해봅시다. 자, 중심각은 잘 아시니까 동그라미에다가 원의 중심 두 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이 각을 중심각. 그러면 이 중심각의 크기가 커질수록 호의 길이도 이렇게 커지죠. 그래서 호의 길이를 결정하는 건 이 반지름 길이와 이 중심각의 크기랍니다. 원이 더 크면 당연히 호의 길이도 더 커지겠죠. 같은 중심각일 때. 그리고 중심각이 커지면 또 커지겠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반지름과 중심각. 나머지 360도, 2, 파이 얘네들은 다 숫자입니다. 숫자.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좀 유식한 말로는 상수. 그러니까 얘는 정해져 있는 거니까 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꿀 수 있는 건 오로지 중심각하고 반지름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호의 길이를 만약에 알고 있다. L이라고 하는 길이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중심각도 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반지름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식에는 호의 길이 그다음에 반지름 R 그리고 중심각 요 세 가지가 이어져 있는 식인데 이 셋 중에 두 가지를 알면 나머지 한 가지는 자동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현은 아까 원에서 이렇게 호를 그리고 나면 여기가 곡선으로 이어져 있는데 요거를 직선으로 이었을 때 요걸 현이라 그래요. 그럼 얘는 삼각형이 되는데 이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 왜냐하면 반지름으로 똑같으니까. 그리고 요 길이를 결정하는 거는 요 각도하고 요 반지름의 크기가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코사인 법칙 고의 과정에서 나오고요. 지금은 패스하지만 나중에 마지막 챕터 가시면 삼각 함수 여기를 터치할 거거든요. 거기서 코사인 법칙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코사인 법칙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와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거와 동일해요. 90, 한 5% 정도 동일해요. 나머지 5%만 다를 뿐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다룰 거고 자신 있는 분은 책의 맨 뒷표지를 가시면 코사인 법칙은 피타고라스의 정리다 라고 삼촌이 써놓은 게 있어요. 요걸 스스로 한번 이해해 보세요. 되게 도전적인 과제인데 요것까지 이해할 수 있으면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채꼴. 부채꼴은 원이 있을 때 이 원의 부분이에요. 부분. 부분이란 얘기는 뭐냐면 자, 여기서 요 부채꼴의 넓이는 원의 넓이의 부분이라는 거예요. 요걸 결정하는 건 누구다? 요 중심각. 그래서 360도분의 중심각이라는 중심각이라는 것이 항상 부채꼴과 호에는 꼭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도 보시면 요거
요 두 가지가 반지름과 중심각의 크기, 이게 결정 조건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요거를 표시해 놓은 게 요거예요. 호의 길이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만약에 호의 길이면 이거를 구하려면 반지름하고 중심각의 크기를 알아야 되고, 반대로 우리가 호의 길이를 알고 반지름을 안다면 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를 이렇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했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자, 고생하셨어요.